모집 공고를 친절하게 알려드릴 한성역 자이프루지오 주치 부동산입니다. 이번 편만 끝까지 들으시면 한성역 자이프루지오의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완벽 마스터. 먼저 다자녀 특공 기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 현재 경기, 서울, 인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만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 셋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다자녀 가구에 해당합니다. 요새 특히나 이게 이혼 재혼도 많아가지고 새로 결혼하면서 이제 자녀가 늘어난 경우도 있고 또 그러면서 빠진 경우도 있고 이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서 복잡할 것 같은데 박사님 이거 어떻게 돼요?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 분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 내 자녀로만 돼 있으면 무조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재혼 가정의 경우 그 배우자의 자식 같은 경우에는 등본상에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재혼하기 전에 있던 자식 같은 경우에는 저 또는 지금 현재 결혼한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에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라면 신청자와 같이 살아야 같은 주민등록 등본상에 있어야 다자녀 가구 특공에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다자녀 특공의 두 번째 조건은 청약 통장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6회 이상 납입된 청약 저축이나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 공공분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소득과 자산입니다. 청약일을 기준으로 부동산과 자동차의 자산 보유 기준을 살펴보면 건물과 토지는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자동차는 2,764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소득의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이 금액은 세부 사항을 모집 공고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밑줄 쫙 쳐야 될 아주 중요한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거주자에게 절반 50%를 공급하고요. 기타 지역, 서울 및 인천 거주자에게 50%를 각각 배정하는데요. 경기도 청약자 중에서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만약에 요 물량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타 지역 들어가는데 50% 선정할 때 다시 한번 기타 지역 거주자와 함께 경쟁해서 두 번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의 배점 기준은 미성년 자녀 수, 영유아 자녀 수, 세대 구성, 그리고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배점표 보시고 내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하나 따져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 자녀 수가 5명 이상이다. 40점 줍니다. 근데 4명이다. 35점이에요. 근데 이 미성년 자녀 수 밑에 보면 영유아 자녀 수도 있어요. 만 6세 기준으로 3명 이상이면 15점이 더 붙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한번 따져보시고요. 자녀,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같이 모여서 세세대 사시면 5점 추가됩니다. 한부모 가족이면서 다자녀다. 5점 추가됩니다. 자,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 조금 귀 쫑긋하고 들어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무주택 기간은 보통 만 30세 또는 결혼을 했다고 하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다자녀 특별공급의 무주택 기간은 좀 달라요. 언제냐? 만 19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한 현재 25살인 배우자 이렇게 부부가 있다고 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기간은 언제냐? 3년입니다. 왜? 22세에 처분해서 25세가 됐으니까 3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년에 해당하는 무주택 배점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에 대해서 특별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도권 거주자 중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모님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여야만 특별공급 청약 조건이 됩니다. 중요한 건요, 부모님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90일을 넘겨서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이 부양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게 연속해서입니다. 연속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괜찮고요. 주민등록 등본에는 부모님 계속 계셨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안심하시면 안 돼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과 달리 24개월, 24회 이상 납입한 청약저축통장,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을 가진 세대주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요. 노부모 부양 특공 또한 보유 자산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청약일을 기준으로 부동산과 자동차의 자산 보유 기준을 살펴보면 다자녀 가구와 동일하게 건물과 토지는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764만 원 이하 소유한 자만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할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또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120% 이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당하는 조건에 맞는 소득 얼마인지 꼭 확인하셔서 범위 안에 들어갔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다른 유형들하고 달리 만 60세 이상 우리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되게 쬐끄만 주택도 포함이에요. 갖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무슨 소리냐? 청약하셔도 유주택으로 봐서 당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셨는데 처분을 미리 하시거나 좀 대비를 하셔서 청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유의하셔야 될 사항인데요.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이나 그 세대원 5년간 보통 안 되죠.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서 입주자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보통 1년 정도 분양 청약할 수 없게끔 되잖아요. 그 기간 안에 있는 분들도 노부모 특공은 청약할 수가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입니다.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 우선 공급하는데요. 노부모 특별공급은 다자녀와 달리 경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배점표로 당락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1순위 내 동일 지역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당첨자 선정 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첫째로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이 선정됩니다. 그런데 노부모 특별 공급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신청하시면서 일반 공급도 같이 중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노부모 특별 공급에서 주택에 당첨되게 되면 일반 분양에서 당첨이 되더라도 일반 공급분은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는 거. 그러면 특별 공급 두 개는 되냐? 노부모 넣었는데 다자녀 또 넣을 수 있냐? 요거 중복 신청은 안 됩니다. 다른 특별 공급 중복 신청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산성역 자이프루지오의 다자녀 가구와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조건을 진단해 봤습니다. 청약 전에 청약홈에서 신청자와 세대 구성원의 제한 사항을 꼭 미리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청약 신청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해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굿굿!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꼭 재확인하시고 청약 시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상역 자이프루지오 공공분양주택 슬기로운 청약생활 주치 부동산입니다. 이번 편은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 30대 초반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입니다. 먼저 기본 조건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는 물론이고 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에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것도 부적격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가족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집을 가져본 적이 있다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는 부적격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지원자는 소득이 없다면 자격이 안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 세대주 중에서 소득을 갖고 세대를 끌어가시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을 공급하고자 하는 전형이에요. 내가 소득세를 내는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거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소득 활동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태어나서 5년 이상 소득 활동을 하신 분만 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사님, 근데 이 5년 이상 소득 있다는 게 연속적으로 5년 이상 했어야 된다는 건가요? 5년은 연속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그 1년의 기준이라는 거는 뭐 12개월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1년 중에 한 달이나 두 달을 일해도 1개년도 일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5년은 뭐 전체적인 60개월이 아니라 5개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주치의도 박사님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모르시는 게 없으시네요. 자, 그럼 공고를 통해서 청약통장 기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납입한 청약 만능통장 또는 청약 저축 보유하고 계셔야 하고요. 다른 특별공급과는 다르게 금액 기준이 들어갑니다. 이 청약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서 600만 원, 매월 10만 원씩 해가지고 60회 넣어서 600 채워야 되느냐, 그거 아니고요. 일시에 넣으셔도 됩니다. 정리하자면 24회 이상 납입하시고요. 납입한 금액이 600만 원 넘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은 소득과 자산입니다. 공공 분양에서는 소득과 자산, 당락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되는 조건인데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 또한 보유 자산을 아주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자산 보유 기준 살펴보면 동일합니다. 2억 1,550만 원 이하의 건물과 토지. 그다음 자동차는 얼마였죠? 2,764만 원입니다. 이거 잘 모르면 1편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살펴보면 생애 최초 특공 같은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아니에요. 100% 이하인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퍼센트 잘 보셔야 됩니다. 100%. 표를 보시면 보기 쉽게 금액이 나와 있죠. 3인 이하인 경우에 월평균 소득이 560만 원이다. 100% 넘어가죠. 아쉽지만 부적격이라는 겁니다. 이 가액 잘 보셔가지고 신청하세요. 모집 공고 중에 꼭 디테일하게 읽어보셔야 되는 유의사항입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과 그 세대에 속한 자, 그리고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한에 있는 분 신청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두 번째 칸에 재당첨 제한 있죠. 그 다음에 다른 투기과열지구에 이미 당첨이 되신 분들은 일정 기간 안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 신청이 불가능한데 이 기한이 넘지 않았음에도 투기과열지구인 산성역 자이푸르지오에 청약하시면 어떻게 된다? 부적격이라는 겁니다. 이 청약 제한 관련해서는 전문가이신 우리 박사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외에도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과 세대에 속한 자들도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청약공 홈페이지에서 그 신청자 본인과 세대 구성원 전원의 청약 제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청약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눈 크게 뜨고 봐야 될 당첨자 선정 방법입니다. 이 생애 최초 전형은요, 성남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요. 동일 순위의 지역 우선 공급 기준에 따라서 당첨자를 정하는데요. 배점표로 가점을 계산했던 다자녀 특공이나 아니면 납입 회차 등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전형하고 달리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생애 최초 전형하고 비슷한 게 이제 신혼부부 특공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청약하실 특공이 바로 이 두 개의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하고 우리가 다음 편에서 살펴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이 연령대가 신청 대상이 비슷한 편이에요. 근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추첨으로 당첨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가점으로 선정하거든요. 근데 이 생애 최초는 추첨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가점을 정했는데 점수가 낮다. 이럴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생애 최초로 접수하는 편이 당첨에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신혼부부 특공 인기가 높은 단지들, 경쟁률 높은 단지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점에서 12점 정도 선에서 당첨자가 나오거든요. 계산해 봤는데 내 점수가 그 밑이다. 그러면 생애 최초 쪽으로 접수해 보시는 거 권해드릴게요. 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낱낱이 진단해 봤습니다. 내 생애 첫 청약 신청이니만큼 청약 전에 청약홈에서 신청자 세대 구성원의 제한 사항을 꼭 미리 확인해 보시라는 거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잊지 마시고요. 다음 편에서는 공공분양 경쟁 중에서도 가장 뜨겁다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슬기롭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풋풋!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꼭 재확인하시고 청약 시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성역 자이프루즈 공공분양주택 슬기로운 청약 생활의 주치 부동산입니다. 이번 편은요, 뜨겁다 못해 불타는 공급 분야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진단해 드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민관 분양과 달리 공공 분양에만 있는 추가되는 신청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입주자 모집 공고에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 둘째, 예비 신혼부부로서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에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혼인으로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셋째,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 이렇게 세 조건 중에서 하나의 조건에 충족할 경우에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일 2020년 7월 21일까지 무주택자여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2018년 12월 18일까지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하고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부부라면 2순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민간 분양주택의 처분 기준일은 12월 11일로서 공공분양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한마디로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주택을 빨리 처분해서 최근 2년 동안은 무주택이셨다면 산성역 자이프루지오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에서는 지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약 만능통장, 청약 저축에 가입해서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만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입니다. 다른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한 보유 자산을 아주 세심하게 따져봐야 되는데요. 건물과 토지는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764만 원 이하 소유한 분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외벌이와 맞벌이의 소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청약하셔야 되고요. 맞벌이의 기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안 그래도 그 부분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외벌이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액의 120% 이하에 해당해야 됩니다. 맞벌이 경우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 한 명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은 경쟁이 있을 시에 순위에 따라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1순위 되고요. 2순위는 예비 신혼부부 또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만 유일하게 지역 우선이 아니라 순위가 우선이 되는 전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1순위, 2순위가 나뉘어서 1순위에서 정하고 만약에 없으면 2순위까지 넘어오는 건데, 박사님 2순위까지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2순위까지 넘어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재 예비 입주자 비율이 500%로 늘어나면서 예비 입주자에는 선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점 차이로도 당락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정 세대도 많고 신청자도 많다 보니까 이 부적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라고 해요. 다항에 보시면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연속 기간, 예를 들어 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연속 거주 기간을 수도권을 포함해서 거주 기간을 보지만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성남시로만 한정합니다. 그리고 앞서 맞벌이일 경우에 전체 120% 중에서 한쪽이 100% 넘으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 가점 항목에서의 가구 소득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도합 100%를 넘지 않아야 이 가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시로 남편이 월 평균 소득액이 85%고 내가 15%다. 도합 100%니까 이 가점에 넣어서 신청 가능합니다. 가점 항목 중에서 가구 소득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80%, 만약에 배우자 맞벌이라고 하면 100% 이하일 경우에 1점을 주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슬기롭게 진단해 봤습니다. 청약 전에 청약홈에서 미리 제한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청약하시기 바라겠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모두 원하는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일반 분양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풋풋!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꼭 재확인하시고 청약 시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성역 자이프루지오 공공분양주택 슬기로운 청약 생활의 주치 부동산입니다. 이번 편은 드디어 일반 공급에 대해서 진단해 드릴 텐데요. 다자녀, 노부모 부양하지 않는 분들은 이번 편을 주목하십시오. 모집 공고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 공급 조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24개월이 지난 청약저축, 청약 만능 통장을 가지고 계시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만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공급에는 이 순위별 자격 요건을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요. 1순위 자격에 충족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입주자 저축 통장에 가입해서 24개월 이상 납입하신 분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요.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이어야 일반 공급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처럼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이 없어요. 공공분양주택이니까 소득과 자산 따져봐야겠죠. 신청 자격 세 번째는요,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입니다. 건물과 토지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자동차 2,764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소유하신 분만 일반 공급에 신청할 자격을 가지시게 됩니다. 다른 특별공급 유형과 일반 공급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만 소득과 자산을 보고 있고요. 전용 면적 60m 초과의 기준에는 소득과 자산을 보지 않습니다. 역시 제가 짚지 못했던 부분 허 박사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일반 공급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만 소득 자산 규모를 보고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 물량 같은 경우는 보지 않으니까 청약 가능하다. 이거 놓치지 말고 타입 나눠서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이 신청할 타입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라면 이 표에 나온 월 평균 소득 기준 100% 이하인 분만 일반 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4인 가정 기준으로 623만 원 넘어가면 부적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일반 공급 유의사항은 다른 특별 공급과 마찬가지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그리고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산성역 자이프루지오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그러니까 2020년 7월 21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돼요. 주택 사시면 안 돼요.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은 이 일반 공급에만 해당됩니다.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특정한 공급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급이 가능한 특별 공급하고는 달리 일반 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충족하는 것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형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분양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요. 1순위내 동일지역 경쟁 시에는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인 분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분 우선 당첨됩니다. 자, 이 무주택 3년 기간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0년 7월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미혼인 경우에는 만 30세부터 책정하고요. 기혼인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데 그 기간이 3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공공분양주택의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납입 회차가 많으면 당첨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20대부터 세대주가 돼서
만능통장 가입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오랜 회차 넣으시면 당첨 가능성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들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구성원이 일반 공급에 중복 청약해서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까 안 됩니다. 즉, 이 아파트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세대원들 각자 막 넣으시면 안 돼요. 세대주만 넣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산성역 자이푸르지오의 공공분양주택 청약을 모두 진단해 봤습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다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담당의사 저 부동산만 따라오니까 참 쉽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청약 전에 청약홈에서 신청자, 세대 구성원의 제한사항 있는지 없는지 꼭 미리 확인하신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까지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풋풋!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꼭 재확인하시고 청약 시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시길 바랍니다.